네,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에 재학 중인 DSPA 연구실 석사과정 천재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진행드릴 스터디 주제는 이 Attention Rollout과 Attention Flow라는 방법론을 제안했던 Quantifying Attention Flow in Transformers라는 논문을 중심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이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먼저 백그라운드입니다. 저희가 사실 지금까지 XAI 스터디를 진행을 하면서 다뤘던 많은 모델들이 이 컴퓨터 비전 모델들, 특히 CNN 블럭들을 위주로 하는 그런 모델을 많이 사용을 했었어서 이게 잠깐 잊혀졌을 수도 있는데 제가 사실은 알게 모르게 이 트랜스포머 베이스드의 모델을 사용을 할 때 이 어텐션이라는 것을 explainability를 위해서 많이 그 해석력을 위한 어떤 도구로서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어텐션을 여기 보시는 피규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뭐 어디에서 어디를 이제 뭐 모델이 보는가에 대한 이런 해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텐션을 사용을 해왔던 그런 것들은 사실 뭐 물론 어느 정도의 근거는 있겠지만 수학적으로 되게 뭐 펌한 그런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좀 어떤 이 A라는 곳에서 B라는 곳에 어텐드를 한다라는 이 어텐션의 컨셉 자체가 이 어텐션을 통한 설명에 좀 어떻게 보면 감정적인 큰 정당성을 부여를 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어텐션 맵, 어텐션 매트릭스를 가지고 뭔가를 설명한다라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뭐 어텐션 맵 자체가 이 특정 레이어 내에서 어떤 쿼리 토큰이 어떤 키 토큰에 주목을 하는가를 어떻게 보면은 보여주는 맵이기 때문에 뭐 그러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 별개로 이 어텐션 매트릭스가 앞에서 말했던 이러한 설명력, 뭐 모델이 어디에서 어디를 보는가와 같은 설명력을 가지기 위한 실제로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는 좀 더 엄밀하게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뭐 이 어텐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뭐 여러분들이 뭐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어텐션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가중합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트랜스포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가중합을 위한 블럭들의 시퀀셜한 세로로서의 뭐 스택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어, 컨텍스추얼한 정보가 담겨져 있지 않은 그냥 일반적인 워드 토큰들이 입력으로 들어왔을 때 이 워드 토큰들의 컨텍스추얼한 정보를 넣어주기 위해서 어텐션은 주변에 있는 토큰 바이 토큰의 믹싱을 해주는 모듈이고 그 뒤에 있는 MLP 블럭은 어떤 해당 토큰 내에서 이루어지는 채널 간의 믹싱을 하는 결국에는 토큰 간의 그리고 채널 간의 믹싱을 하는 블록들을 스택을 해서 만든 트랜스포머의 아웃풋은 결국 그러한 컨텍스추얼한 정보가 없었던 토큰을 컨텍스추얼한 정보를 많이 반영한 어떤 토큰의 레프레젠테이션으로 만들어준다라는 의미에서 트랜스포머 자체가 어떤 가중합을 위한 모듈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특히 어텐션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믹싱을 위한 가중합은 여기서 이 어텐션에서 일어나는 가중합이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토큰 간의 믹싱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토큰 믹싱은 어떻게 보면 뭐 n분의 1로 토큰 간의 모든 정보를 유니폼하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가중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가중치는 어떻게 생기는 가중치냐 하면 뭐 내가 어디에 있는 정보들을 더 많이 더 적게 가져올지에 대한 가중으로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디에라는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어텐션 매트릭스 자체가 어떤 로컬 익스플레이너빌리티를 가질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옛날에 CLS 토큰을 가지고 요즘 뭐 AD에서 많이 하는 것처럼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하기 전에 뭐 이런 식으로도 어, 어텐션을 가지고 로컬 익스플레이너빌리티를 설명을 하기 위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진행을 했었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보여드리고자 하는 건 이제 QK 매트릭스 내에 특정 어텐션 헤드 내에 있는 QK 매트릭스 내에 있는 그 헤드 디멘전 히든 디멘전 개만큼 채널 중에 하나를 골라서 그 하나의 채널을 시각화를 하는 방법을 여기 장표에서는 보여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채널에 대한 벡터를
2D로 리쉐이프 하면 위와 같은 그림이 만들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예를 들면 어떤 모델의 8번째 레이어에 27번째 채널, 그러니까 27번째 차원에 대한 시각화를 진행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 오른쪽의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더 쉬우실 것 같은데요. 이 Q와 K 매트릭스가 지금은 뭐 2 곱하기 3이겠지만, 이런 이미지가 예를 들면 이 모델이 뭐 14 바이 14의 패치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이게 2 바이 3이 아니라 뭐 196 바이 3일 거고, 이때 이 3이라는 채널, 3이라는 디멘전이 이 히든 디멘전이 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여기서 하나의 채널을 고른다고 했으니까 예를 들면 저렇게 뭐 세 개의 채널 중에 가운데 있는 저 채널을 골라서 저 채널이 이제 2D로 리쉐입을 하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14 바이 14의 그림 한 장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여기서 저희가 알 수 있는 점은 결국에는 이 채널은 결국 내적을 통해서 어, 어떤 정보를 가져올지 말지를 결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가중치를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때 시각화가 된 Q와 K의 픽셀 단위가 하나의 픽셀 단위 내에서 동일한 부호를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이제 해당 채널에서 K가 Q로 정보를 전달을 함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이렇게 뭐 두 번째 채널, 앞에서 봤던 두 번째 채널을 2D로 리쉐입을 했을 때 이러한 이미지가 나왔다라고 하면, 이건 이제 뭐 까만색 부분을 작은 수, 그러니까 음수, 그러니까 하얀색 부분을 양수로 큰 수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이게 내적이 됐을 때 커지게끔 만들어지는 방향은 이제 어, 커지게끔 커지게끔 만들어지는 방향으로서의 스칼라를 낸다면, 해당 채널에서 이제 키가 쿼리로에 이렇게 정보를 많이 내보내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 수가 있고요. 내적의 부호를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봤을 때 키의 경우에는 비행기 부분에 이제 큰 값을 보여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쿼리는 모든 값이 거의 양수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큰 양수인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이 헤드의 쿼리와 키 벡터에 뭐 예를 들면 두 번째 차원의 경우에는 쿼리는 모든 것을 뭐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벡터이고, 키는 다른 건 다 음수이지만 비행기의 경우에만 하얗게 이렇게 큰 양수를 주고 있도록 학습이 되었기 때문에 이 헤드의 뭐 두 번째 채널은 뭐 비행기 부분을 잘 주도록 비행기 부분이다라는 정보를 잘 주도록 학습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뭐 더 간단하고 더 직관적인 예시로는 이렇게 채널 와이즈가 아니라 하나의 토큰을 시키고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하는 그런 방법도 있죠. 그러니까 앞에서는 어떻게 보면 2D 리쉐이프를 하기 위해서 쿼리 벡터와 키 벡터의 하나의 채널만 잡고 그것을 이제 시각화를 하는 걸 확인을 해볼 수도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요즘 저희가 취하는 방식과는 살짝 다르고 좀 비직관적일 수가 있고, 여기서는 그래서 태스크의 가장 중요한 특정 토큰을 하나를 고정을 하고, 얘를 이제 쿼리로 고정을 했을 때 이 중요한 토큰, 이 쿼리 토큰이 어떠한 주변에 있는 키 토큰으로부터 정보를 많이 어그리게이션을 하려고 하는지, 이런 식으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게 CV가 아니라 NLP에서는 이런 공간적인 정보가 앞에서 본 것처럼 2D가 아니라 뭐 굳이 따지자면 1D 시퀀셜의 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앞서 본 그런 제약사항들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토큰이 어떤 모든 쿼리 토큰이 어떤 모든 키 토큰에 어텐드를 하는가라는 것을 뭐 시퀀스 랭스가 너무 길지 않은 한 이렇게 어텐션 맵으로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해서 이게 어텐션 매트릭스로 뭔가 어느 부분을 보는지, 어떤 토큰이 중요한지라는 것을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하는 데에 충분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로컬 익스플레이너빌리티를 위해서 어텐션 매트릭스라는 게 되게 많이 만들어질 텐데, 그것 중에 어떤 걸 봐야 할지, 내지는 애초에 이 어텐션 매트릭스, 이 로우 어텐션 매트릭스로 그런 걸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해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게 타당한지에 대한 좀 더 수식적인 궁금증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후에 나올 이 어텐션 플로우와 어텐션 롤아웃이라는 것이 이라는 방법론을 통해서 이런 걸 개선을 하고자 했고요. 그래서 짧게 요약을 드리자면
결국 이 논문의 저자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로우 어텐션 맵은 인풋 토큰의 어텐드를 하였는지 알 수 없는 방법론입니다. 사실 저희가 알고 싶은 건 어떤 인풋 토큰이 뭐 중요한가, 어떤 단어가 중요한가 이런 걸 알고 싶어 하는 건데 사실 어텐션 매트릭스라는 것은 인풋 토큰의 어떤 인풋 토큰이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방법론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 어텐션 맵에 찍히는 이 어텐드를 하는 대상은 T번째 단어, T번째 토큰이 아니라 T번째 위치, 문장 내에 T번째 위치에 있는 키를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L번째 레이어의 T번째 위치에 있는 키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 L번째 레이어의 키라는 의미에서 알 수 있듯이 얘네는 이미 이렇게 깊은 레이어로 가다 보면 이 정보들은 이 정보들은 많은 다른 토큰으로부터의 정보도 섞인 상태에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깊은 레이어에서의 어떤 작업을 보고 싶은데, 모순적이게도 그럴 수가 없는 그런 매트릭스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본 논문의 저자들은 실제 인풋부터 아웃풋까지 흐르는 어텐션의 경향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로우 어텐션 맵을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개선을 하는 방향에서 고려하는 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어텐션 연산 뒤에 레지듀얼 커넥션이 오기 때문에 이 레지듀얼 커넥션으로부터 얻는 정보도 어떻게 보면 자기가 자기 자신 토큰에 대한 정보를 얻어오는 루트이기 때문에 이것까지도 어떻게 보면 암묵적인 셀프 어텐션이다, 셀프 토큰 어텐션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기존의 어텐션에 더하는 그런 하나의 어프로치를 취하고요. 나머지는 이제 앞에서 보신 것처럼 깊은 레이어로 갈수록 다른 토큰들의 정보가 섞인다면 그것들의 어떤 영향력을 모두 고려를 그러니까 레이어가 쌓이면서 오는 그런 영향력도 고려를 해야 실제 이 토큰으로부터 얼마나 정보를 많이 받냐, 인풋 단어로부터 얼마나 많은 정보를 받냐라는 걸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걸 해주기 위해서 두 번째, 이 L번째 레이어에 뭐 T번째 레프레젠테이션에 섞여 있는 정보를 반영을 하기 위해서 그 이전까지의 정보들을 이렇게 재규적으로 반영을 해주는 그런 어프로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재기적으로 더하는 방법론에 있어서 두 가지의 뭐 후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두 가지의 후보 중에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어텐션 롤아웃과 어텐션 플로우 둘 중에 하나가 결정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이 그러면 이제 언어 모델, 특히 뭐 버트와 같은 인코더의 언어 모델의 어떤 작동 양상을 보면서 explainability가 좋다라는 걸 설명을 할 텐데, 그러면 뭐 어떤 태스크를 하는지도 골라야겠죠. 뭐 A라는 태스크를 할 때, 우리의 방법론은 모델이 이러이러하기에 이 태스크에서 이러이러한 뭐 답변을 냈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할 테니까요. 그래서 셋업은 모델은 일단 트랜스포머 6개의 레이어로 구성된 트랜스포머 인코더 레이어를 사용을 하고요. 태스크의 경우에는 verb number prediction이라는 태스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뭐 이런 문장을 넣었을 때 여기 verb 자리에 들어올 동사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뭐 단수 동사여야 하는지 아니면 뭐 복수 동사여야 하는지를 이제 판단을 하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태스크를 설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태스크를 왜 골랐냐라고 하면은 일단은 이 문장 내에서 어떠한 verve가 와야 되는지, 그러니까 수일치를 시킬 때 어느 부분이 이 문장 내에서 실제로 중요한지라는 것을 좀 어떻게 복잡한 언어 관계를 볼 필요가 없이 key라는 게 단수 명사이기 때문에 단수 동사가 와야 된다라고 직관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 explain을 잘 하는지 못하는지를 설명하기에 너무 세팅이 쉬워질 수 있겠죠. 예를 들면 key attend를 높게 했고 실제로 이 모델이 이걸 1이다라고 맞췄으면 이 문장에서 실제로 중요한 명사가 key이기 때문에 단수 동사로서 단수 동사가 와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하고요. 실제로 이 모델은 그리고 이 verb number prediction이라는 태스크에서 뭐 0.996이라는 어큐러시를 기록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 모델이 이거에 대한 이해 능력이 있다라는 걸 증명을 하고 있었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장 내에서 중요하게 어텐드를 해야 하는 단어와 특히 또 헷갈리게 하는 단어라는 것도 있고, 그것들의 구별이 비교적 명확한 태스크이기 때문에 explain을 설명을 할 때
이 태스크를 고르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어 어텐션 맵 이들이 개선을 하고자 했던 것을 보자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어 레이어로 갈수록 로어 텐션 맵은 유니폼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웨이트들의 굵기도 균일해지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히트맵도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사실 이건 어텐션을 사용한다라고 하면 너무나 당연히 지향되어야 되는, 그러니까 지향되는 어, 저희가 원하는 그런 결과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왜냐면 애초에 트랜스포머 모드를 사용한다라는 것 자체가 독립적인 입력 단어들을 representation을 이제 연쇄적으로 텐션을 시켜줌으로써 contextualized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는 정상적이지만 이제 더 이상 이 어텐션 맵을 통해서 그렇다고 해서 이제 현상을 설명하기는 이제 부적합해졌다. 그러니까 어떤 인풋 토큰부터 어떤 아웃풋 토큰까지 정보가 어떻게 흘렀나라는 것을 트래킹하기에는 이 row attention map만 가지고는 쉽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이제 attention rollout, attention flow라는 두 가지의 방법론을 제시를 하고요. 결국에 하고자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특정 레이어 L에서의 뭐 어텐션 맵을 뽑고자 하는데 이 어텐션 맵은 단순히 이번 레이어에서 어떤 키 토큰에 뭐 요런 어떤 키 토큰에 얼마만큼 어텐드를 하고 요런 정보가 아니라 실제 저 앞에서 입력이 됐던 실제 입력 단어단의 입력 어떤 입력 단어가 중요했는지 어떠한 단어에 어텐드를 많이 했는지에 대한 맵을 얻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재정의를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각 레이어에서 일어나는 토큰 간의 정보 교환, 레이어 내에서 일어나는 정보 교환부터 잘 정의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살짝 어,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이 어텐션 자체가 사실 해당 레이어에서 일어나는 토큰 간의 정보 교환 자체는 잘 나타내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우 어텐션의 경우에는 어텐션 맵 그 자체를 토큰 간의 해당 레이어에서의 토큰 간의 정보 교환으로 정의를 하고 있지만 이 저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사실 레지듀얼 커넥션으로부터 들어오는 플로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반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렇게 해당 레이어에서 일어나는 토큰 간의 정보 교환이 잘 정의가 되었다면 이제 각 레이어에서 일어나는 어텐션을 이제 0부터 목표하는 L까지 정보를 어떻게 어그리게이션을 해줄 것이냐, 어떻게 프로파게이션을 해줄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어텐션 롤아웃의 경우에는 어, 바로 직관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어텐션 맵을 재규적으로 곱하면서 요거를 이걸 반영을 해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어텐션 플로우의 경우에는 그래프의 최대 유량 문제라는 것으로 이 어텐션 그래프를 셋업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지듀얼 커넥션 얘기부터 잠깐 해보자면, 사실은 하나의 트랜스포머 레이어는 저렇게 어텐션 다음에 레지듀얼까지 반영을 하게 되고, 그래서 뭐 왼쪽 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고자 했던 말은 요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자기 자신 토큰이 있고 자기 자신이 아닌 외부 토큰이 있다라고 하면 외부 토큰으로부터 정보를 얻는 것은 어텐션만을 통해서 얻을 수 있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정보는 어텐션에서 굳이 자기 자신에 대한 토큰에 큰 값을 안 주더라도 레지듀얼 하게도 내 정보라는 것을 얻을 수 있지 않냐라는 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텐션 맵에 레지듀얼을 이런 왼쪽에 있는 수식으로 포함시킬 수가 있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논문에서는 여기서 그 비율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서 이제 0.5로 세팅을 하면 된다, 반반으로 하면 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뭐 실제로 어텐션 롤아웃이나 플로우를 쓸 때 뭐 반영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 논문에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어텐션 롤아웃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앞에서 정의된 그런 하나의 레이어에서의 정보 교환이 잘 정의되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레이어에서 정보
정보 교환이 된 이 사실을 다음 레이어로 어떤 방식으로 어그리게이션을 해줄까에 대한 문제이고요. 롤아웃의 경우에는 이걸 재기적인 곱셈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뭐 예를 들면 저렇게 제일 마지막 레이어, 뭐 세 번째 레이어에서 이제 세 번째 토큰이 0번째 단어에 얼마나 많이 어텐드를 했느냐와 같은 저런 뭐 3,0의 엘리먼트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저런 다 프로덕트의 벡터와 벡터 간의 저 다 프로덕트를 직접 뭐 풀어서 써보시면 왼쪽과 같은 식이 나오게 되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바로 와닿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거는 DTMC를 생각을 해보면 뭐 이 스테이트에서 시작을 했고 저 뭐 너머의 스테이트에서 여기 있을 확률과 같은 것을 뭐 매트릭스의 재기적인 곱셈으로 구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거가 똑같은 방식으로 이 어텐션 맵 자체를 여러 번 곱했을 때 이 저번까지의 정보 교환이 모두 어그리게이션이 된다라는 것을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혹은 이런 DTMC의 구조를 생각을 해봤을 때 직관적으로 왜 되는지를 떠올리시기 쉬울 것 같습니다. 결국엔 어텐션 롤아웃에서는 어, 뭐 특정 레이어에서의 롤아웃을 구하는 것은 이제 현재 레이어의 정보 교환된 이 아까 전에 구했던 이 레지듀얼 커넥션이 반영된 A 틸다와 이전까지의 롤아웃을 곱하는 것으로 구할 수 있다라고 정리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의 현재 레이어가 2라고 하면 저 부분에 저렇게 색칠된 부분의 값은 어, 바로 위에 있는 점선의 로우와 바로 왼쪽에 있는 컬럼의 곱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그리고 또 다른 방식으로 이 attention flow라는 방식도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결국 이건 그래프의 최대 유량 문제로 셋업을 해서 저희가 원하는 인풋 토큰으로부터 저희가 타겟하고 있는 레이어의 토큰까지 정보가 얼마나 흐르는지를 정량적으로 계산을 할 수 있게끔 셋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최대 유량 문제로 셋업한다는 게 어떤 뜻인지 알기 위해서 이 최대 유량 문제가 무엇인지부터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결국 이 특정 소스 노드와 싱크 노드라는 게 있을 때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떤 캐퍼시티 해당 어떤 특정 노드에서 다른 A라는 노드에서 B라는 노드로 얼마만큼의 정보를 뭐 흘릴 수 있는지에 대한 값인 이 캐퍼시티라는 게 존재할 때 이때 저희의 이 소스로부터 싱크까지 얼마나 많은 양의 정보가 흘러갈 수 있는가를 구하는 것이 어텐션 플로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 오른쪽 그림에 1, 3, 6, 7로 흐르는 이 플로우를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의 저 슬래시 오른쪽에 있는 각각의 숫자들은 이게 뭐 분수로 생각을 하시기보다 뭐 표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슬래시 오른쪽에 있는 값이 캐퍼시티이고 이 슬래시 왼쪽에 있는 것이 실제 플로우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숫자는 어떤 어, 이 노드에서 이 엣지에서 최대로 흘릴 수 있는 양이고 슬래시 왼쪽에 있는 수가 실제로 흐를 수 있는 양이다. 실제로 흐르는 양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3, 5, 6을 보시면 1에서 3으로 8이나 흘릴 수 있고 6에서 7로 5나 흘릴 수 있지만 결국에 중간에 있는 파이프에서 4만큼밖에 흘리지 못하니 1에서 3으로 그리고 6에서 7로 각각 8만큼, 5만큼이나 흘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대 캐패시티에 비해 뭐 저렇게 4라는 좀 덜한 정보가 흐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더 나아가서 이걸 어텐션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 이 카파시티라는 것을 어텐션 웨이트로 생각을 해보면 이전 레이어에서 지금 레이어로 최대한 얼마나 많은 정보가 흐를 수 있냐를 이제 이 어텐션 웨이트가 표현을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 최대 유량 문제로 셋업을 했기 때문에 현재 레이어에서 다음 레이어로 가는 패스 그 웨이트들이 작다면 이전 레이어에서 지금 레이어로 많은 정보를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어, 지금 레이어에서 다음 레이어로 많은 정보가 흐르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 capacity가 이러한 상황일 때 실제로 흐르는 플로우는 어느 정도인지를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결국에 맥시멈하게 이러한 그래프가 있을 때 소스 노드, 저 주황색 노드, 저 연두색 노드부터 싱크 노드, 저 타겟 노드까지 얼마나 많은 실제 정보가 흐를 수 있느냐를 이제 구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험 파트로 넘어가서 보면 이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이 하이어 레이어로 갈수록 로우 어텐션과 달리 이 어텐션 롤라웃과 어텐션 플로우는 유니폼하지 않은 실제의 정보가 반영된 토큰까지 정보가 반영된 이런 어텐션 맵을 만들어내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레이어 0에서는 롤아웃과 플로우는 동일한 값을 가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재기적으로 지금의 값을 다음 레이어로 전달을 할 것이냐에 의한 차이로 둘은 달라지지만 레이어 0에서는 둘 다 똑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심지어 이 로우 어텐션과의 차이도 이 레지듀얼이 반영됐냐 안 됐냐의 차이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특정한 태스크를 할 때 이 어텐션 맵이 로우 어텐션과 얼마나 다른지 설명력이 얼마나 좋은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표에서는 MLM 그러니까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링을 어떻게 익스플레인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어떤 소유격이 들어가야 할 공간에 마스킹을 해놓고 이 소유격이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his가 들어와야 되는지, her가 들어와야 되는지를 맞출 때 실제로 이 소유격이 무엇인지 맞추기 위한 명사, 그리고 이 소유격이 아닌 다른 소유격을 이제 잘못 게싱 할 때 이제 헷갈리게 할 만한 그런 명사,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 실제로 답을 맞췄을 때 정말 이 답을 맞추는데 필요한 명사에 잘 어텐드를 했는지를 이제 뭐 확인을 잘 하고 를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정리를 하자면 마스크 위치에서 his인지 her인지를 예측할 때 문장 내에 있는 명사에 대한 마스킹에 문장 내에 있는 그 명사에 대한 어텐션을 확인을 한다. 이 마스크에서 실제 정답과 관련된 명사에 어텐드를 하는지 헷갈리는 명사에 어텐드를 하는지를 이제 확인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고요. 모델이 둘 다 맞췄음에도 불구하고 이 로우 어텐션의 경우에는 인컨시스턴트한 결과를 내지만 어텐션 롤아웃과 플로우의 경우에는 일관적인 맵을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A의 경우에는 두 제한 방법론 모두 답을 맞췄으니까 실제로 정답과 관련된 명사에 잘 어텐드를 하고 있는 걸 보여줬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B의 경우에는 어텐션 플로우만 잘 예측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B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B의 문장은 Mary convinced John of mask love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her love가 되어야 되겠죠. 메리가 존에게 그녀의 사랑을 이렇게 확인시켜줬다라는 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허가 와야 되고 허가 와야 된다면 존이 아니라 메리의 어텐드를 많이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을 보여주는 것은 어텐션 플로우밖에 없기 때문에 어텐션 플로우가 잘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요. A의 경우에는 The author talked to Sarah about mask love, mask book이고 세라에 대한 책을 얘기를 할 게 아니라 The author가 자기 자신에 대한 책을 얘기를 했어야 됐을 테니까 author에 많은 어텐션이 되어야 하는 게 맞고 그 결과 his가 그러니까 세라가 아닌 이제 his라고 이제 맞출 확률이 높아야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author라고 하면 조금 어, 맞지 않은 설명이 될 수도 있는 게 여서는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사실은 모르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뭐 theater Sam 이라는 식으로 해서 그 뭐 Sam에 얼마나 많은 어텐드가 되고 있는가를 보는 게 좀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사의 수일치를 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여기서는 이제 맞춘 샘플과 틀린 샘플 이렇게 두 개가 더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correct sample에 대해서는 이 뭐 correct sample부터 먼저 보자면 여기는 단수
동사가 와야 되고 그 이유는 이 문장의 주어가 article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correct sample의 경우에는 실제로 이 article 때문에 단수가 와야 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 articles로 바꿨을 때 이 단수 동사가 복수 동사로 바뀌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모델이 이 문장의 주어는 article이다라는 것을 잘 확인을 했고 article이 단수이기 때문에 여기서 단수 동사를 예측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반대로 wrong sample의 경우에는 여기 이제 단수 동사가 와야 되고 그 이유는 여기서 female이 이제 주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in that 다음에는 female이 주어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단수 동사가 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NNS 그러니까 복수형 명사 복수형 명사가 앞에 있었고 저게 이제 주어라고 생각을 해서 이 모델이 틀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는 걸 증명을 하기 위해서 전 NNS 자리에 그냥 단수 동사를 복수 동사를 집어 넣었을 때 실제로 복수형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단수 동사를 집어넣었을 때 실제로 단수로 바뀌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결국에 말하고자 했던 거는 correct sample에 대해서는 두 방법론 모두 실제 서브젝트와 attractor 그러니까 헷갈리게 하는 명사 모두의 높은 값을 부여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wrong sample의 경우에는 두 방법론 모두 서브젝트보다는 attractor 그러니까 헷갈리는 곳에 더 높은 값을 부여를 하는 것을 이 어텐션 맵에서 확인을 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어텐션 플로우, 어텐션 롤아웃에 대한 비교를 잠깐 해보자면 이 어텐션 플로우에 대한 의 경우에는 가중치를 용량으로 해석을 했고 어텐션 롤아웃의 경우에는 비율로 해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텐드를 한 것에 대한 분배를 어떻게 취급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어텐션 플로우의 경우에는 맥시멈 플로우를 서치를 하는 식으로 이제 확인을 했다면 어텐션 롤아웃의 경우에는 멀티플리케이션으로 이 분배를 다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뭐 그러한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텐션 플로우의 경우에는 집중도가 조금 낮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 토큰과 그렇지 않은 토큰 이렇게 두 가지의 셋을 나누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어텐션 롤아웃의 경우에는 그런 어떤 중요한가 중요하지 않은가 보다 좀 더 파인그레인드하게 집중도가 분해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효과에 대해서는 이 어텐션 플로우는 비교적 어텐션 롤아웃에 비해서 신뢰할 수 있는 반면에 이 롤아웃의 경우에는 결국에는 웨이트들이 연쇄적으로 곱해지기 때문에 결과가 좀 과장될 수 있는 면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텐션 플로우에 비해서 설명력이 좀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 트랜스포머의 어텐션 메커니즘은 입력 토큰 간의 상호작용과 정보 전달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에서 발생되는 로우 어텐션 맵만으로는 토큰 간의 상호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논문의 저자들이 말을 하고 있는 메서돌로지에서는 일단은 레지듀얼 커넥션을 반영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텐션 롤아웃의 경우에는 레이어 간의 통신이 얼마나 되는지를 반영을 하기 위해서 어텐션 맵을 재비기적으로 곱하는 방법을 취합니다. 반대로 어텐션 플로우의 경우에는 어텐션 웨이트를 어떤 최대 유량 문제로 세팅을 해서 레이어 간의 정보 교환을 이제 정보 교환이 얼마나 되는가를 직접 계산을 하고자 했던 것이죠. 실험 파트에서는 두 기법 모두 뭐 로우 어텐션에 비해서 뭐 정보가 더 많이 들어있는 어텐션 맵을 뽑아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두 방법 모두 어떻게 보면 다른 특성과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델 해석을 할 때 두 가지를 모두 쓰는 게 뭐 상호 보완적인 정보를 제공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시사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어텐션 플로우와 어텐션 롤아웃을 주제로 발표를 했던 석사과정 천재원입니다. 감사합니다.